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반도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의 특징까지 배웠는데요. 오늘은 반도체를 연결한 다이오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다이오드는 두 개의 단자로 이루어져 있다. 두 개의 단자가 있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두 개의 단자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바로 P형 반도체 그리고 N형 반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오드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연결한 그러한 형태를 갖고 있고요. 다이오드의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 전류를 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제한하는 기본 성질을 갖는 장치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류를 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제한한다, 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한다라는 게 바로 정류작용입니다. 정류작용.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정류작용 회로도 한번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이오드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PN 접합 다이오드. 이름이 PN 접합 다이오드인 이유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했기 때문에, 접합이란 건 붙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접합했기 때문에 우리가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하는데요. 굳이 뭐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이오드라고 부르는 것들은 전부 다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연결한 그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PN 접합 다이오드 또는 그냥 우리가 다이오드에 대해서 어떤 간단하게 원리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 추가적으로 이 PN 접합 다이오드를 다 배운 다음에 발광 다이오드. 자, 발광 다이오드는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LED 전구 있죠? LED를 우리가 발광 다이오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발자를 뺀 광 다이오드.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광 다이오드하고 광 다이오드는 비슷하면서도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이제 설명을 한다면, 발광 다이오드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빛을 내는 전구, LED 전구 같은 이러한 다이오드를 발광 다이오드라고 하고요. 이와는 반대로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이제 변환하는,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다이오드를 광 다이오드라고 하고요. 이 광 다이오드는 우리가 뒤에 단원에서 이제 2학기 마지막쯤에 빛의 이중성에서 광전 효과를 배울 때 그때 한번 다루게 됩니다. 이것도 선생님이 앞 시간에서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다이오드를 배우는 그 단원에서 광다이오드는 자세하게 다루진 않지만 우리가 나중에 문제를 보다 보면 이 발광다이오드와 광다이오드를 같이 섞어서 문제 출제한다. 그래서 간단하게 언급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언급을 하게 될 거예요. 자, PN 접합 다이오드는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접합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결과를 보면 P형 반도체에서 N형 반도체 방향으로만 전류가 잘 흐른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는 전류를 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한다, 정류작용이 있다 라는 게 다이오드의 특징이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반도체에서, P형 반도체에서 N형 반도체 쪽으로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예요. P형 반도체에서 N형 반도체 쪽으로 전류가 흐른다. 자, 그럼 다이오드의 어떤 구조를 좀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 왜 P형 반도체에서 N형 반도체 쪽으로 전류가 흐르는지 그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오드의 구조는 이렇게 돼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한 구조가 되겠고요. 자, P형 반도체는 전하 운반체의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 바로 양공입니다. 그래서 양공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물론 전자도 있습니다. 양공과 전자가 있지만 양공이 더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N형 반도체는 전하 운반체 역할을 하는 전자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이오드는 왼쪽 그림과 같은 모형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고요. 최근 들어서 예전에는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될 때 다이오드의 기호는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지 않고 이 왼쪽에 그림으로 보통 출제가 되었는데, 작년부터
작년부터인가? 작년부터인가? 요 기호가 같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렵진 않으니까 기호도 같이 우리가 기억을 해 볼게요. 그래서 요 화살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화살표의 의미는 아마도 전류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류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기 때문에. 자, 전류의 방향이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른다는 얘기죠. 전류의 방향이. 근데 우리가 다이오드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한 구조를 갖고 있고, P형 반도체에서 N형 반도체 쪽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왼쪽이 P형 반도체가 되는 겁니다. 왼쪽이 P형 반도체가 되는 거고, 오른쪽이 N형 반도체를 의미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호를 봤을 때, 아, 이 화살표 방향, 화살표 있는 쪽이 P형 반도체이고, 화살표가 가는 방향, 그러니까 반대쪽이 N형 반도체이구나 라는 거를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보니 P형 반도체 쪽에 지금 기호에서 보니까 P형 반도체 쪽에 플러스 연결이 되어 있고 N형 반도체 쪽에 마이너스 연결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연결이 돼야지만 전류가 흐른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이러한 연결을 우리가 순방향 바이어스라고요. 순방향 바이어스. 예전에는 순방향 전압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지금도 뭐 쓰고 있긴 한데 순방향 바이어스로 연결되었다. 순방향 전압이 연결되었다라고 한다면 P형 반도체 쪽에 플러스 극이, N형 반도체 쪽에 마이너스 극이 연결되었을 때 우리가 순방향 바이어스로 연결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되었을 때만 전류가 흐른다라는 겁니다. 그럼 왼쪽의 그림에서도 표시가 되어 있진 않지만 지금 얘가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왼쪽 양공 쪽에 플러스 극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N형 반도체 쪽에 오른쪽에 마이너스 극이 연결되어 있어야지만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순방향 바이어스로 연결했을 때만 전류가 흐르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오드의 먼저 전압 분포를 볼게요. 그러니까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연결하지 않은 상태. 그냥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시켜 놓은 다이오드 그 자체일 때 우리가 한번 구조를 살펴봅시다. 자, P형 반도체는 양공이 전하 운반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양공이 많이 있고요. N형 반도체에는 전자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N형 반도체든 P형 반도체든 양공이나 전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전하, 즉 전자 플러스 전하 그리고 마이너스 전하인 전자 얘네들도 존재하고 있어요. 자, P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양공 이외에도 전자들, 마이너스 전하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이 마이너스 전하의 어떤 존재는 불순물로 인한 어떤 음이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얘네들은 P형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첨가했냐면 붕소를 첨가했죠. 붕소. 자, 앞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교과서 105페이지 우리 교과서를 본다면 교과서 10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P형 반도체는 불순물, 붕소를 첨가해서 만든 거고요. N형 반도체는 불순물 무엇을 첨가하냐면 인을 첨가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얘네가 이제 불순물에 의한 플러스 전하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네들을 접합시키면 이 접합되어 있는 부분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바로 접합면에서 전자와 양공이 확산작용이랍니다. 확산이라는 건 뭐냐면 이동하는 거죠. 이동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접합된 이제 부분을 크게 확대시켜 보면 자, P형 반도체 얘가 이제 P형 반도체고 오른쪽이 N형 반도체인데 자, P형 반도체에서 지금 양공이 이러한 양공들이 이렇게 접합면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확산되는 거죠. 그다음에 N형 반도체 쪽에서는 전자가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 P형 반도체 쪽에 있던 요 요러한 불순물이 만드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N형 반도체 쪽에
불순물이 만드는 플러스, 얘네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전자와 양공만 움직입니다.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움직이지 않고 이 전자와 양공만 움직이면서 요 가운데에서 전자와 양공이 만나요. 이렇게 전자와 양공이 만나면, 전자와 양공이 만나는 모습 여기 보이죠? 전자와 양공이 만나서 얘네들은 소멸이 됩니다. 자, 소멸되니까 이제 중성이 되는 거죠. 플러스, 양공은 어떤 플러스 전기적인 성질,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는데 얘네들이 합쳐지면서 소멸이 됩니다. 전기적인 성질을 띠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불순물에 의해서 지금 선생님이 표시하는 부분, 이쪽은 마이너스, 그리고 이쪽은 플러스를 띠고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어떤 전이차를 갖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전이차가 존재한다. 이쪽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 어디서 지금 얘기하는 거냐면 접합면 내에서, 요 접합면 내에서만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하면 이 접합면 내로 양공과 전자가 확산하게 되고, 이때 확산된 양공과 전자는 서로 결합하여 소멸이 됩니다. 그리고 요 부분에 남아있던 이제 불순물에 의한 마이너스 전기적인, 그 다음 플러스 전기적인 이런 얘네들에 의해서 전이차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전이차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지금 이렇게 양공들이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P형 반도체 쪽에 얘도 양공이고 얘네들도 양공이죠. 얘네들도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싶은 거예요. 확산에 의해서. 마찬가지 이쪽에 있던 전자 N형 반도체 쪽에 있던 전자도 이쪽으로 이동하고 싶습니다. 확산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요 접합면에서 이미 이동했던 전자와 양공은 서로 결합해서 소멸이 됐죠. 그리고 지금 왼쪽은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애들이 남아있고 오른쪽은 플러스를 띄고 있는 애들이 남아있으면서 전이차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던 오른쪽에 있던, 즉 N형 반도체 쪽에 있던 전자들이 더 오고 싶은데, 확산을 통해 접합면으로 오고 싶은데 누가 지금 못 오게 하느냐? 얘네들이 못 오게 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P형 반도체에서 불순물에 의한 어떤 마이너스 전기적인 성질을 띠는 애들이 N형 반도체 쪽에 있던 전자를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그리고 N형 반도체 쪽에 있던 불순물에 의해 요 플러스 전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던 얘네들이 P형 반도체 쪽에 있는 양공이 더 이상 오지 못하게. 왜냐면 플러스끼리 서로 밀어내는 전기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했던 것도 마이너스끼리 전기력, 플러스끼리 서로 전기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자와 양공이 확산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접합면의 크기가 어느 정도 정해지는 거예요. 이 접합면이 이 양공과 전자가 계속 끊임없이 확산이 이루어진다면 이 접합면의 어떤 크기가 변동이 계속 될 텐데 더 이상 확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확산된 전자와 양공은 서로 결합하면서 소멸이 되고 접합면에는 뭐만 남는다? 불순물 이온만 남는다. 불순물 이온이 바로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표시된 얘네들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불순물 이온에 의한 전이차가 발생해서, 전이차란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렇게 어떤 전기적인 성질이 띠는 아이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전이차는 우리가 자세하게는 배우지 않습니다. 물리학원에서. 물리학 2에서 전이차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전이차가 생겨야지만 전류가 흐를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루게 되겠고, 여기서는 일단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띄게 된다라는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끼리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플러스끼리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더 이상 N형 반도체 쪽에 있던 전자와 P형 반도체 쪽에 있던 양공이 접합면으로 오지 못한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공과 전자는 더 이상 확산하지 못한다. 이게 다이오드의 어떤 상태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아직 연결하지 않은 그냥 다이오드, PN 접합 다이오드의 상태가 바로 이러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에너지띠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에너지띠로. 자, 에너지 준위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접합면 양쪽의 에너지 준위 차이에 의해서, 접합면 양쪽의 에너지 준위 차이로 인해서, 건너편으로 이동 가능한 자유전하가 줄어든다. 여기서 자유전하라고 했는데, 자유전하라고 하는 것.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자유전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의미하는 겁니다. 자, 바로 N형 반도체 쪽에 있던 전도전자. 선생님이 자유전자라고도 했죠. 자유전자. 이제 여기서는 전하라고 했으니까 전도전자, 자유전자뿐만 아니라 양공까지 전부 다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전자, 자유전자와 양공의 어떤 이동이 줄어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P형 반도체에서 요만큼이 이제 에너지띠 P형 발음이 지금 아침 시간이라 선생님이 발음이 약간 혀 짧은 소리가 잠깐 났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P형 반도체의 에너지띠 요만큼 되겠고요. 전도띠와 원자가띠. 그 다음에 N형 반도체의 에너지띠, 원자가띠와 전도띠 이렇게 되겠죠. 전도띠에는 전도전자가 존재하고 있을 거고 원자가띠에는 양공이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P형 반도체는 전하 운반체가 양공이기 때문에 양공이 너무 많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N형 반도체는 전하 운반체가 전도전자이기 때문에 전자가 더 많이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얘네들이 각각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N형 반도체 쪽에 있는 전자가 P형 반도체 쪽으로, 그러니까 접합면 쪽으로 이동을 할 거고, P형 반도체에 있는 양공이 N형 반도체 쪽으로, 접합면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면 서로 둘이 전자와 양공이 결합해서 소멸되게 되고요. 소멸이 되고 나면, 어느 정도 소멸되고 나면, 이제 남아있던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 쪽에 있던 남아있던 불순물들에 의해서 전이차가 발생해서 이렇게 에너지 준위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띠 그림으로는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쪽에 있던 N형 반도체에 있던 전자가 이쪽 P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을 하고, P형 반도체 쪽에 있던 양공이 N형 반도체 쪽으로 자유롭게 지금 이동을 했는데, 얘가 이제 전이차가 생기면서 요 통로, 요만큼을 통로라고 하고, 요 통로가 좁아졌죠? 통로가 좁아졌습니다. 아까는 통로가 이만큼 넓었는데, 통로가 좁아져서 더 이상 이 N형 반도체 쪽에 있던 전자가 여기를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과하지 못하고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양공 역시 이 통로가 좁아졌기 때문에 이동하지 못하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대 방향으로 아예 가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접하면 쪽으로 더 이상 확산이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한번 끊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끊고 다음 영상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까지 배운 내용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지금 배운 내용 한 20분 정도 지났는데 영상을 두 번 나눠서 올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다이오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시작을 했고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고 전류를 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한다라는 거. 이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P형 반도체에서 N형 반도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 자,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연결한 다이오드의 그림과 다이오드의 어떤 기호를 살펴봤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다이오드의 전하 분포를 살펴봤죠.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연결하면 P형 반도체의 양공, N형 반도체의 전자가 이동한다. 접합한 쪽으로 이동을 한다. 그 부분을 우리가 접합면이라고 하고요. 사실 여기를 접합면이라고도 하는데 예전에는 뭐라고도 불렀냐면 공핍층이라고도 불렀어요. 또는 결핍층
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뭐 최근에는 그냥 접합면으로 우리가 통일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접합면 부분에서 전자와 양공이 이동을 하고 거기서 소멸이 된다. 그리고 남아있던 불순물들에 의해 P형 반도체의 불순물 붕소, N형 반도체의 불순물 인에 의해서 전이차가 발생하게 되고 이 전이차에 의해서 더 이상 N형 반도체의 N형 반도체의 전자와 P형 반도체의 양공이 더 이상 접합면 쪽으로 확산되지 않는다. 자, 이게 바로 다이오드의 어떤 전하 분포 상태입니다. 이걸 에너지띠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바이어스, 순방향 바이어스와 역방향 바이어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